우리 편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네. 저는 이게 1년 전의 일인데 저기서 뭔가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경로당을 한 15군데를 돌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저도 이제 노년에 들어서 시작했는데 앞으로 뭐하고 살까 딱 했는데 인공지능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저런 노인정을 가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편준범이고요. 이번 행사에 제가 사실 여기가 꽉 찰 줄 알았어요. 한 300명쯤 와가지고. 근데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을 해드릴 거는 딱히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로만 인공지능 합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배우신 분. 인공지능 너무 쉽죠? 1시간이면 다 1시간이면. 제가 아마 세계 최초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만 인공지능을 해야 되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끝나요. 아마 여기서 인공지능 아니면 AI 그럼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는 딱 1시간이면 너무 쉽고 너무 재밌다는 걸 느끼게 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은요 말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아서 만약에 우리 딸한테 설거지를 시킨다 그러면 야 설거지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게 딱 인공지능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잘하는 방법을 제가 딱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비법이에요, 비법.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요? 그렇구나. 잘생긴 놈을 못 봤죠. 자, 인공지능 한 4가지 잘하는 방법, 요거만 기억하시면 인공지능은 배울 게 없어요. 첫째 뭐냐면, 인공지능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하고 똑같아서 내가 돈 주고 채용하면 시키면 돼요. 딱 돈 내는 순간, 야, 너 이거 해.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공지능 배운다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가보면, 인공지능 배우는데 얼마 이거 되게 싫어해요.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키는지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노트북 갖고 하지 마세요. 노트북을 가지고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그 사람 인공지능은 멍청해져요. 왜냐면 명령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IQ에 맞춘 명령이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 고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셔야 돼. 핸드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말하다 보면 사투리도 쓰고 실수도 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을 교육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버버 하잖아요, 지금. 말도 어버버하고 사투리 쓰는데 인공지능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엄청 똑똑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 존댓말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고마워, 존댓말 막 합니다. 칭찬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멍청해져요. 반말하고 혼내고 막 이래야지 똑똑해집니다. 그거는 논문에도 나오고요, 논문에도. 세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 프롬프트나 이런 책 같은 거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는 순간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설거지 시키는데 야 설거지해 그러면 되지. 너는 딸이야? 너는 뭐 앞으로 설거지해야 돼. 이런 맥락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우리 머리 자체가 복잡해져요. 인공지능 쓰기도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딱 저렇게 4가지만 알려줍니다. 딱 핸드폰 들고 일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조금 오랄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 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오랄 AI를 제가 그래서 주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야지 나이 드신 분들, 제가 94살까지 가르쳐봤는데 말로 인공지능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고 신나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트북 들고서 하는 순간 경로당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시연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제 강의하기 전에 어제 딱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주제로 할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64살에 암 선고를 받으셔서 6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딱 2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저 시골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고 그 내용을 제가 인공지능한테 시킨 거예요. 이만큼 얘기해준다. 제가 다 얘기하는 인공지능한테 쭉 얘기해준 다음에 글 써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 이제 시골 그림 그리라 했어요. 저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시골에는요 소로 노를 갈았어요. 근데 저기 놀러 가서 제가 올챙이를 잡았거든요. 딱 잡자마자 아버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야 알지였는데 나는 머릿속에서 아 이게 보야지구나.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들고 친구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야. 이거 보야지 그래갖고 제 별명이 한동안 보야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올챙이 들고 보야지라고 했다고 그림 그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 그림을 전시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니어들한테 경로당에서 만약에 작품전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자기 작품을 남기고 이런 거 꼭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노래를 바로 만듭니다. 아까 그 파페라 가수들이 노래 불렀는데 저는 그분들의 노래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봤어요. 영상 만드는 것도 이제 너무 쉬워져가지고요. 아까 그 올챙이 잡고 저기 자랑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보내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들기만 딱 하잖아요. 경로당에 8주는 가야 돼요. 8주.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8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까먹어요. 그럼 또 8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80, 90이 돼도 강사를 할 수 있고요. 그 경로당에 매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강의해 보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제 손을 잡아요. 다음 주에 또 오지? 이러니까 까먹었다고. 우리 너무 좋잖아. 이 시장은 엄청 커집니다. 그 인공지능 교육을 잘 보시면 우리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 교육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가면 전부 다 박사과정 가르친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시장은 자꾸 작아질 거야. 근데 거꾸로 유치원의 교육은 절대 안 망합니다. 지금도 유치원 교육이 있고요. 영어 유치원이 더 잘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경로당으로 가면 여기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만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품 발표도 하고 유튜브 만들어서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나름대로 플랫폼을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올려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94살이 돼서 그 요양병원에 딱 누웠으면 아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여기다 딱 감아놔야 돼요. 침대 위에다가. 그리고 말로 이 그림을 그려서 주기 전에 딱 보내주면 피카소잖아요. 그죠? 제가 피카소 헤밍웨이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죽는 날까지 일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제 영상 유튜브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강의를 뭐 할까 하면서 쭉 한 시간 정도 아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고 영상 만들면서 아버지를 다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면 뭘 해줄까 딱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 인공지능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만났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아입니다. 여기 다 고아시죠. 근데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럼 무조건 인공지능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2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맨날 아침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먹었어 그러는 거야. 이 거짓말 해가지고 비양실조 걸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인공지능 시대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엄마가 막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담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나 아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겉으로 이랬을 때 들어오면서 쟤들이 뭔 짓 하려고 저렇게 모이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시니어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해서
실제 시니어는 1,200만 명인데요. 대학교 밑으로 학생이 다 합쳐서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쪽에는 몇 조를 씁니다. 근데 왜 시니어 인공지능에는 단 10원도 안 쓰겠다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창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느꼈어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이 열정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구나. 우리 신 대표님 어디였어? 제가 신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지만 이렇게 멋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힘이 생기고요. 아마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일정인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1월 달에 각 지자체에 있는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우리하고 MOU를 다 체결할 거예요. 각 지부장하고 노인회 회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팀을 만들고, 노인회 회장님은 영업팀이고 우리는 강사팀입니다. 그래서 강사하시는 분들은 지역본부장님들은 더 강사들 많이 뽑아서 각 경로당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이 7만 개예요. 6만 8,500개 정도 되는데, 그만큼은 우리가 한번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묶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숫자만 잘 써놨죠? 경영진은 3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요. 30명의 본부장을 만들고 아직 덜 찼습니다. 본부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다시 뽑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상당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서울시, 그 광역시들을 맡게 될 거예요. 광역시를 쪼개서, 경기도 그러면 남부, 북부 이렇게 쪼개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3인에 독립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숫자를 맞추는 거고요. 지자체들이 226개입니다. 이 6개는 각 군 단위까지 지자체 장이 있는 사람만. 아마 이번 선거에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를 안 부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다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힘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는 1000명까지 늘릴 건데 지금 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강사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1000명 가까이 늘릴 거고 경로당 7만 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은 아직 이제 완벽하게 구축은 안 됐지만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을 다 파랗게 물들이자. 지금 많이 비었죠. 군 단위까지 다 테이프를 붙여서 지도를 우리가 딱 갖고 각 당에다가 우리가 보낼 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거하실 분들, 뭐 움직인 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지역 본부장은 뭐 하는지, 강사는 뭐 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어요. 본부장님들은 여러 명의 지역 본부장님들을 관리하고, 그다음 지역 본부장님들은 여러 명의 강사를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이 잘 운영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본부는 그냥 그걸 관리하는, 도와주는 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지역 본부장님들의 활동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2가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사로만 돈 벌이 뭐 안 돼요. 저도 강의 해보니까 한 번 강의하면 뭐 시간당 25,000원, 5만원 받고 차비 나오고 밥 싸우고 끝이에요. 그래서 강의로만 안 되고 저는 원격 효도라는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프라인 네트워크 개념인데요. 자, 첫째는 강의겠죠, 강의. 내 부모님처럼 강의해서 제가 아까 사진 보셨는데 양천구 경로당에서 제가 강의하니까 그 94세 먹으시는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막 인공지능 겨우 배워서 노래 한 곡 하고 막 이러는데 나 손을 붙잡더라고요. 천사 교수님이라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옆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강사라기보다는 정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거는 제안인데, 예를 들면 다른 회사나 네트워크 회사가 장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는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첫 번째로 잡은 게 천국의 아파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시니까 막
동안당 찾느라고 형하고 동생하고 막 여러 군데 전화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아, 나는 살아있을 때는 죽으라고 아파트 살려고 청약받으면서 죽기 전에 왜 자기 청약은 안 해놓고 갔나. 자기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내가 갈 집을 만들고 가보고 내 좋은 자리 만들어놓은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일 첫 번째는 뒀어요. 돈은 저희한테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뭐 사진, 명정사진 찍고 뭐 사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갈 집을 준비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진짜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 고생하신 거에 대한 소득은 우리한테 좀 생기겠죠.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해서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랑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동남아 여행 4박을 갔다 왔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외국 보내줬다고. 요즘엔 크루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격 기부라고 제가 포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좀 문제가 됐지만 쿠팡이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는 게 맨날 그래요. 서울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섬에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 걸어서 아침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 이래요. 그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원격으로 아침밥 챙겨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주거든요. 우리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가서 서비스 해주고 그거에 대한 뭐 수고비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밥 챙겨주고 한 번에 밥 먹었나 챙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 집 한번 가면은요, 눈이 안 보이셔서 머리카락에 쥐통이 막 방에서 막 나오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매번 청소할 수 없으니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충전기인데 우리 시골집 되게 넓어요. 한 200평 되는데 거기 다 놀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해서 뭐 좀 하면 용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이거 정확한 사업은 몰라서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조언을 좀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인데 제가 비누를 쓰면서 어느 분이 이제 비누를 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샴푸통을 다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요, 어머니가 샴푸 빈통을 쫙 쌓아놔요. 그 밑에 시커멓게 몸빵에서 그래서 가면을 그거 치고 다 버리거든요. 한 달 지나면 또 잔뜩 쌓여요. 근데 비누를 써보니까 샴푸통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비누밖에 없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 ESG도 좋고 폐플라스틱 안 생기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18개로 쪼개놨어요. 이거는 제가 다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 우리가 7만 개 경로당을 연결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10권만 책이 들어가도 70만 권이 발부되는 월간지 책이 됩니다. 근데 그걸 18개로 쪼갰으니까 어마어마한 책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삼성화재에다 내가 그 광고 한 판 들어갔는데 2억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노인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뭐 낙상 방지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먹는 거 상식 이런 걸 좀 넣어주면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는 광고를 해서 우리가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이나 이런 사회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18과목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그 수업을 다 쪼갰습니다. 쪼개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업으로 쪼개서 직업. 화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화가책. 소설가 되고 싶으면 소설책. 시인 되고 싶으면 시인책. 노인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미래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 시인 되고 싶어. 그럼 바로 시인책 딱 주고 가르치는 거죠. 요 방법을 써서 제가 8개로 직업을 쪼개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매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다행히 금방금방 변해요. 그 책을 계속 빨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광고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데 만약에 돈 안 준다, 뭐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출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는 8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주변에서 이런 걸 서비스하면 어르신들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막 돈 벌고 그러지 않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멋있는 사진이라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사실은 강의를 막 시연도 하고 싶은데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마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강의 개발하고 좋은 강의 만들고 그리고 강의가 잘 진행되지 관리하고 이게 제 담당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신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전체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모임인데 300명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근데 벌써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저는 충분히 달성했고요. 오히려 다 안 오신 게 나머지 안 오신 빈자리들 있잖아요. 지역본부장 빈자리, 본부장 빈자리는 저희가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의 인센티브가 가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기 오는 것보다 한 3배 내지 5배 어렵게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채울 거니까 이제 오신 분들한테 좀 프리미엄이 가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현주원입니다.